사람 4명이 내리는데 제 발을 걸지도 못해요. 눈 다 가리고 사람 부축해서 그 말뚝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합니다. 이 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반역자들이다. 이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한다. Hello guys, Yusong Park. It's really nice to meet you guys. Please watching. 사실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이게 부당하다라는 걸 전혀 한 번도 느껴지지 못했어요.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두발 규정의 자유가 없어요. 사회생활 할 때 머리가 2cm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자르고 다녀야 되고,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청바지 무조건 입으면 안 되고요. 민소매티 이런 거 입고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이상 올라오는 치마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머리가 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다 단발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에 살면서 저는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이 사회에서 살면 이걸 그냥 맞춰야 되는구나. 그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은 정말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입고 시내를 걷다가 그걸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규칙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잡아서 청바지 다음에 못 입게 가위로 다 쏠아버립니다. 그리고 벗겨요. 어차피 버릴 건데 가위로 쏠아서 처분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5시간에서 6시간 도시에 있는 일들을 시켜요. 보도블록을 교친다던가 마당을 쓴다던가 물건을 나르다던가. 왜냐하면 이제 넌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팬티바람으로 집에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뭐 북한에는 전기도 없고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게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나이대가요 다 10대예요. 그때 받는 그 모멸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한번 큰 부끄러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이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북한에서 일상생활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이거 왜 이걸 못 입게 하냐? 왜 머리를 못 길게 하지?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왜라고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생활 양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정해진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길 조금만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을 때려서 벌 줘서 겁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전체주의 사회고 그 사회를 살려면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지겹고 따분해요. 맨날 하던 거고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미용실 가면은 12개의 머리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따분합니까? 평생 똑같이 살고 감옥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씩 뭘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또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인권 침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권 침해인지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그게 문제죠. 거의 20년을 살면서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런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북한에서 하지 말라라고 걸 했을 때 감옥에 가거나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북한에 이제 보위부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제 여건 없이 이제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걸어서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고민하고 때리고 인간을 그냥 짐승 취급하고, 짐승도 그렇게는 안 돼요.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회 그 인식이 올라와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사람을 벌레 보듯이, 벌레 잡듯이 그렇게 사람 목숨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누워 나오고, 누워 나온다는 게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의 사회에서는 제일 어떤 공포의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삶을 살면서 저는 아버지가 먼저 한국에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을 어머니랑 같이 보냈는데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 잡아야 될 인물이었어요. 근데 놓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못 살게 그려요. 보위부에 있는 그 개들이 그냥 매일같이 집에 와가지고 구둣발로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누워서 아버지 어디 갔냐 협박하고 겁박하고 공포감 조성하고, 그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공포의 시간을 견디다 못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북한 법이 진짜 요즘에 만들어진 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있어요. 2020년 12월 달에 이제 그걸 만들어 놨는데 뭐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 5년에서 10년형, 만약에 유포를 했을 때는 사형까지 처합니다. 이게 정말 극단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도 자잘한 거 많은데 너무 북한 사회에서는 자잘한 거에서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아까 말했던 복장 규정을 달리했을 때,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초성휘장을 훼손했을 때, 내가 그걸 달고 다니다가 어디 벽 같은 데 한번 잘못 이렇게 하다가 끄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 씨 일가의 초상화를 훼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보냅니다. 심하게는 안 보내죠. 근데 이 반동사상문화개혁법이라는 거는 5년에서 10년, 심지어는 사형까지 정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한국 드라마 봤다고 감옥 5년에서 10년 보내고 그걸 친구랑 같이 쉐어했다고 사형한다. 이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만 그런 대사지. 이걸 실제로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당신들 믿을 겁니까?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어떤 악법이고, 심지어는 평양 문화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북한이 자기네 언어를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던 고유의 언어가 있는데 자꾸 외부 언어가 들어와서 우리의 고유 언어를 망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오빠, 이거 이제 I can say it in English, but we usually not saying 오빠 in North Korea. 근데 사람들이 계속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오빠, 자기야, 와이프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걸 북한에서 쓰는 걸 누가 보고 신고하고 증거를 포착하면 감옥에 갑니다. 이게 법이에요,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악법을 행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학교를 어느 아침에 딱 갔는데 선생님이 You pack it 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짐 다 싸라고. 그래서 공부 안 하나 보다. 너무 좋다. 공부 안 하면 너무 좋지. 이러고 짐 다 쌌는데 전교생이 학교 운동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서 줄을 열을 맞춰서 큰 공터 같은 데 갑니다. 그게 첫 번째 사례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Elementary School 때. 딱 갔는데 우리는 키가 작고 어리니까 제일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앉아서 딱 보니까 앞에 나무 말뚝이 4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뭐하지 했는데 그 시에 우리가 사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나무 말뚝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차가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람 4명이 내리는데 제 발을 걸지도 못해요. 눈 다 가리고 사람 부축해서 그 말뚝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합니다. 이 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반역자들이다. 이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한다. 4명의 군인이 총알 9발을 사람들의 여기 3발, 여기 3발, 여기 3발 쏩니다. 즉결 처형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린 우리는 키가 작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키 작고 잘 안 보인다고 앞에 앉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면서 공포감을 심어줘야 얘네가 앞으로 이 사회에 반하는 행위를 안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미 큰 어른들은 우리처럼 쭉 봐왔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다 세우고 보여주고 어린 애들부터 앞에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성년자가 거리도 안 멀어요. 한 20-30m 정말 너무 잘 보이는 곳인데 총에 사람이 딱 맞으면 여기서 뒤로 하얀색이 팍 튑니다. 뇌가 터져요. 근데 그것도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3발 쏘요. 그래서 푹 꼬꾸라져요. 그거를 가마니 같은 데다 말아서 차에다 그냥 실어서 가져갑니다. 다 봐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어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웬만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근데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그게 계속 1년에 서너 번씩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익숙된 거예요. 처음에는 못 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봐요. 그러면 옆에서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돌려요. 보라고. 그렇게 봐왔단 말이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나 그 어느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저기 중동의 테러 단체들이 외국인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영상으로 틀어 보이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북한에서 자행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멈췄어요. 왜냐? 미국,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이걸 지탄한 거예요. 너네 사람 새끼냐? 너네 사람이야? 너네 유엔에 가입한 나라다. 나라면은 국민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건 인권 침해를 넘어서 극악무도한 짓이다. 라고 목소리를 막 내니까 북한이 약간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는 안 합니다. 비공개적으로 관계자들만 앉혀놓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많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국의 역할이 제일 컸어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뭔가 미국과 수그려서 좀 무언가를 얻으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런 걸 요구한 거예요. 야, 너네 그런 깡패 같은, 너네 갱스터 같은 나라랑 우리는 못해. 야, 너네 그런 짓거리 하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자유의 나라, 제일 선진국이 어떻게 이런 깡패 같은 나라랑 우리가 대화를 하냐.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약간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움츠러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보는 사람들, 미국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의 이런 인권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은 아니고 출신 성분, 백그라운드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직업은 있어요. 광부, 파머, 건설직, 우리가 일명 한국에서 얘기하는 3D, 인간이 몸으로 하는데 제일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은 배경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고 했죠. 그럼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저는 안 돼요. 할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공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돼 있어요. 그냥 끊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일반 학생들이랑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이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도 차별을 받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지위가 있잖아요. 학생회장, 반장,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데서 항상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얘는 할아버지? 이러니까 안 돼. 그냥 이렇게 봅니다. 북한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장사, 비즈니스를 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항상 달라고 하죠. 비락살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부실하다, 바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서바이벌의 사회예요. 내 자신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남한테 달라고 하죠. 그거는 내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거나 수완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바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돈 없다는 건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요, 계속. 근데 북한에서 돈 없다는 거는 어느 순간 사라져요. 수명을 다해서 60대, 70대, 80대를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5년 안에 죽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너 살려면은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지. 도둑질을 하던 협박을 해서 뭐 돈을 얻어오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 바보예요, 북한에서. 그게 안 되면 탈북이라도 해야죠. 북한을 벗어나기라도 해야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탈북은 지능순이다. 똑똑하고 먹고 살기 힘들면 와야죠. 그 나라를 벗어나야죠. 탈출을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용기도 없고 머리를 못 쓰는 거죠. 너무 많죠. 아마 you can google the internet in 꽃제비. 꽃제비라는 이 단어가 북한의 노숙자예요. 근데 우리는 노숙자 하면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뭐 40대, 50대, 60대. 북한의 꽃제비는요 6살, 7살, 8살, 9살 이런 애들이에요. 부모님들이 배고파서 힘들어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애를 못 데려오고 혼자 도망간 거예요. 걔네들은 고아예요. 근데 국가가 책임을 안 지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주워 먹고 빌어 먹고 도둑질해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이제 꽃제비예요. 미성년자 노숙자 그 꽃제비가 북한이 제일 많을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있는데 고아원에 애들이 들어가면 밥을 안 줘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걔네들이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을 거면 차라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빌어서 한 끼라도 먹겠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갔던 애들이 다 도망쳐 나와요. 그럼 또 잡아들여요. 왜냐면 사회에 너무 많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잡아들여요. 근데 또 다 도망가. 계속 그걸 반복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한정돼 있는 데는 있는데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꽃제비는 200명, 300명이니까 어떻게 다 못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객천을 그냥 떠도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한국도 입양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와 미국은 입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백인 그 부부가 있는데 흑인을 입양해요. 그럼 누가 봐도 얘는 나중에 커서 애들이 야 너네 엄마 아빠는 백인인데 너는 흑인이네? 입양이란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입양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가 없어서 내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어떤 그런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입양을 하는데 미국은 자녀가 두세 명이 있어. 근데 입양을 해. 와 그게 너무 어떻게 가능하지? 북한은 입양이란 단어를 내가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새끼, 내 가족 지금 있는 것도 먹여 살리기 힘들어요. 근데 누가의 자식을 데려온다? 이거는 꿈 같은 일이고 북한에 입양을 하라고 영화 같은 걸 만들어요. 북한이 장려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회가 마련해 줘야지. 그런데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요. 시집을 안 간 18살짜리 여학생이 남의 집 자식들을 키우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우리 집 이야기라고. 그런 영화를 만들 정도로 입양이라는 문화는 전혀 북한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물어보기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 집은 분명 백인 부부인데 흑인 아이가 있어.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난 거지? 했더니 그냥 아무 데나 I'm adopt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그냥 너무 일상적이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터를 가라는 거예요. 음식 주는 데를. 그런 데 있으면 당연히 가지.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서 길거리에서 굶어서 죽어요. 옆에 사람 안 도와주고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도 내일 모레 이렇게 될 사람들이야. 없어 밥이. 근데 그걸 이해를 시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왜 국가는 존재해? 국가가 왜 있어? 그럼 사람들 이렇게 굶어 죽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래야지. 못 나가게 다 막고 있어. 나가면 총으로 쏴 죽여.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정말 어려웠고 이 설득을 시켰을 때 사람들이 와 이래서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드디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북한 하면은 미국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김정은 살찌고 호화스러운 생활 누리고 미사일 쏘고 막 그런 거밖에 몰라요. 북한 주민들이 왜 굶어 죽고 그 일련의 가정들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배급이라는 게 거의 한 95%가 끊겼어요. 그게 이제 전 주민한테, 모든 북한 주민들한테 행해지던 것들이 90년도 중반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배급뿐만 아니에요. 의료,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배급을 달라라고 사람들이 소리는 쳤죠. 쌀을 달라, 배급소 주는 데 가서. 근데 국가에서 없다. 있어야 주지. 있으면 우리 줄게. 이렇게 하는 목소리는 있었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쌀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앉아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해서 혼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배급을 안 주니까 쌀을 달라. 쌀을 못 주는 정권 물러가라. 여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거기부터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버려요.